타로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에 대한 그 사람 속마음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첫 카드가 운명의 수레바퀴로 시작이 됐어요. 이 카드가 첫 장에 나왔다는 건 이 사람이 여러분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뜻이 굉장히 강해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과의 연결 자체가 조금 특별하게 느껴져요. 우연히 알게 됐든 예상치 못한 흐름으로 가까워졌던 간에 뭔가 왜 하필 이 사람이지 싶은 감각이 있어요. 그냥 흔한 호감이라기보다는 타이밍이 이상하게 계속 맞물리거나 한번 신경 쓰기 시작하니까 자꾸 의식하게 되는 그런 느낌인 거죠. 이 사람은요, 여러분을 보면서 관계의 흐름이 자기 뜻대로만 되지 않는다고 느껴요. 원래는 내가 이 정도까지만 생각해야지, 선을 지켜야지, 가볍게 봐야지 했을 수 있는데요.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딱 잘라서 조절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안으로 들어온 방식이 조금 그래요. 계획해서 좋아하게 된 게 아니라요. 어느 순간 이미 마음 한쪽에 들어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을 떠올릴 때 약간 운명적이라고까지 느낄 수가 있어요. 대놓고 말하지 않아도 이 관계 그냥은 안 끝날 것 같다 하는 그런 감각이 안쪽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펜타클 4번이 나왔죠. 이 카드가 나오면요. 마음은 있는데 쉽게 열지 않는 모습이 아주 강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을 신경 쓰고 분명 마음도 가는데 그걸 편하게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숨기고 붙잡고 혼자 쥐고 있는 쪽에 가까워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헷갈릴 거예요. 반응이 애매하거나 뭔가 다가오는 듯 하다가도 선을 좀 긋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요. 근데 이건요,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이 생겼기 때문에 더 조심하는 쪽에 가까워요.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마음을 들키면 자기 페이스가 무너질 것 같고, 먼저 주도권을 뺏기는 것 같고, 혹은 상처받을 가능성이 커질까봐 자기 마음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이 사람은요, 여러분이 향한 감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인정은 했는데 쉽게 풀어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절제 카드가 나왔다는 건 이 사람 마음속에 이 여러분을 향한 감정이 생각보다 훨씬 진지하고 조심스럽게 섞여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절제는 단순히 참는 카드가 아니에요. 감정을 막 휘두르지 않고 천천히 맞춰보고 관계의 온도를 조절하고 이 사람과 나는 정말 잘 맞을 수 있을까? 이런 걸 오래 보는 카드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단순히 끌리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 사람과 이상하게 호흡을 맞춰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대화 템포라던가 감정선이라던가 서로 대하는 방식 그런 것들을 은근히 많이 보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겉으로는 별말 안 해도 여러분의 말투 하나, 반응 하나, 배려하는 방식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 사람 안에서 기준을 세우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외로 잘 맞는다. 이 사람은 나를 급하게 몰아붙이지 않는다. 같이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다. 이런 감정을 느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 속마음은요, 뜨겁기만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가벼운 감정보다 더 무서운 쪽이에요. 왜냐면 설렘만 있으면 툭 다가갔다가 툭 빠질 수가 있는데요. 이 절제는 이 관계를 마음속에서 은근히 오래 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쉽게 끊지도 못하고 쉽게 밀어붙이지도 못하고 계속 조율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왕제가 나왔어요. 이 카드가 나오면요. 이 사람 눈에 여러분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따뜻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들어와 있다는 뜻이 아주 강해져요. 단순히 뭐 예쁘다, 잘생겼다, 괜찮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요.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서 그 사람 자체의 힘을 느껴요. 이거는 분위기일 수도 있고요. 뭐 다정함일 수도 있고 자기만의 색이 분명한 모습 이런 건 거죠. 이 사람은 여러분을 보면서 이 괜찮은 사람이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쉽게 못 만나는 타입인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가볍게 못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는 막 대충 찔러보고 반응을 보는 상대가 아니에요. 오히려 함부로 했다가 놓치기 싫은 사람에 가까워요. 그리고 이 여왕제 카드가 있다는 건요, 이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 분명한 호감과 동시에 존중감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데빌이 나오죠? 이 카드가 나오면요, 이 사람의 감정이 꽤 솔직해져요.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단정하고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요, 꽤 강하고 본능적이고
본능적이고 쉽게 끊기지 않는 쪽으로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생각하면 자꾸 신경이 쓰여요. 머리로는 적당히 해야지, 선을 지켜야지, 너무 빠지지 말자 하면서도 마음이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있는 거 상상하면요, 괜히 신경이 쓰일 수 있고요. 연락이 뜸하면 쿨한 척 하면서도 속은 타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면은 뭐 별거 아닌 사이야 라고 막 스스로 말해놓고도 막상 여러분 반응 하나하나에 감정이 크게 출렁이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거 되게 인간적인 카드예요. 감정이 없으면 집착도, 질투도, 미련도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여러분을 향해서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바보 카드로 끝났는데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 사람 속마음의 끝에 바보가 있다는 건 결국 이 사람 안에 여러분을 향해서 새롭게 움직이고 싶은 마음, 직접 부딪혀 보고 싶은 마음이 살아있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당장은 좀 조심스럽고 감정을 꽉 쥐고 있고 속으로 복잡해도요. 결국 이 사람 마음의 끝에는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다가 있어요. 여러분과의 관계를 완전히 접고 싶은 마음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장면을 열어보고 싶은 쪽인 거죠. 짝사랑이면 말을 더 걸어볼까, 뭐 티를 더 내볼까, 어떤 식으로든 가까워져 볼까 하는 마음일 수 있고요. 썸이면 애매한 분위기를 깨고 한 번 더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이고, 연애 중이면요, 이 관계를 새롭게 바꿔보고 싶은 마음이고, 이별 후의 관계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슬쩍 문을 열어보고 싶은 마음으로도 보여요. 무엇보다 이 바보 카드는 이 사람이 여러분 향해 느끼는 감정이 아직 살아있고요. 끝난 감정이 아니라는 걸 말해줘요. 두렵고 망설여져도 마지막에는 그래도 나는 이 사람 쪽으로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정리하자면요. 이 사람의 속마음은 단순한 호감보다는 훨씬 깊어요. 여러분을 특별하게 느끼고 있고, 매력적으로 보고 있고, 감정적으로도 꽤 강하게 끌리고 있어요. 다만 그 마음이 너무 커서 오히려 쉽게 표현하지 못하고 혼자 조절하고 붙잡고 버티는 중인 거예요. 하지만 이 마음의 끝은요, 닫힘이 아니라 열림이에요. 이 사람은 결국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한 번쯤은 못 참고 움직이고 싶은 마음까지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 상태인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카드가 소드 퀸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 카드가 첫 장에 나왔다는 건 지금 이 사람이 감정보다는 이성을 앞세우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다는 뜻이 강해요. 원래 마음이 없는 사람처럼 차갑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감정이 흔들리니까 더 차분한 척, 더 냉정한 척, 더 아닌 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요,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따라하기보다는 계속 머리로 정리를 하려고 해요. 내가 왜 이렇게 신경을 쓸까? 이 감정이 맞나? 괜히 감정적으로 굴었다가 후회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계속 점검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살짝 차갑게 느껴질 수 있고요. 말투가 예전보다 단호해 보일 수 있고, 뭔가 좀 여지를 줄 듯 말 듯 선을 긋는 느낌이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소드 퀸은요, 무관심의 카드라기보다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단단하게 세우는 카드에 가까워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 감정이 휘둘리는 걸 별로 원하지 않아요. 특히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생각보다 커졌거나 이 상황이 애매해서 더 흔들리고 있다면요. 더더욱 차갑고 이성적인 태도로 자기 자신을 붙잡고 있으려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저스티스 카드가 나왔죠. 이건 지금 이 사람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상황을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좋으면 가고, 뭐 보고 싶으면 연락하고, 외로우면 기대고, 이런 식으로 좀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지금 자기 상황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아주 냉정하게 저울질하고 있어요. 내 입장에서 지금 뭐 이 관계를 감당할 수 있나?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이 감정이 공정한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마음뿐만이 아니라 뭐 책임이나 타이밍, 현실 조건까지 다 같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저스티스가 나온 사람들은요, 감정이 없어서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한 경우가 많아요. 이 사람도 그래 보여요. 스스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고요. 관계 안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있고, 감정보다 판단을 먼저 세우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거예요. 좋으면 좋다고 하면 되는데,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는데 싶은데 이 사람은 지금 그 단순한 단계로 못 가고 있어요. 마음과 현실을 둘 다 같이 붙들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 완즈 페이지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가 들어오면 분위기가 조금 달라져요. 왜냐면은 겉으로는 좀 차갑고 이성적인 척 좀 하고 있지만 그 안쪽에는 아직도 여러분을 향한 호기심과 설레임이 살아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사람은요, 지금 상황을 무겁게 보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식은 상태는 아니에요. 오히려 좀 궁금하다.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가벼운 듯 진짜인 감정이 계속 살아있어요. 완즈 페이지는요, 연락하고 싶은 마음, 툭 말을 걸어보고 싶은 마음, 약간 이런 게 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완전히 뭐 차단을 하거나 끝내버린 사람이 아니라요.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여러분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특히 이 카드는 성숙하게 다 정리가 된 감정보다는 아직도 살아있는 불씨 같은 느낌이에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해도요, 여러분과 관련된 작은 좀 변화 하나에 마음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이성적으로 버티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여러분에게 계속 관심이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은둔자가 나왔다는 건요, 지금 이 사람이 바깥으로 좀 크게 움직이기보다는 안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란 뜻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카드예요. 왜냐면 이 사람은요, 지금 누군가 좀 시끌벅적하게 감정을 나누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혼자 생각을 하고, 혼자 정리하고, 혼자 결론을 내려보려는 흐름이 강하거든요. 겉으로는 좀 조용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좀 무관심 해서라기보다는 지금은 혼자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길어진 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이런 생각들을 계속 안에서 굴리고 있는 거죠. 이 카드가 나온 사람들은요, 쉽게 결론을 안 내고요, 쉽게 대충 넘기지도 않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그만큼 이 사람 안에서 고민의 깊이는 얕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관계의 외적인 움직임보다는 내적인 정리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상태로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완즈 6번이 나오는데요. 이 카드가 들어오면 이 사람 안에 은근히 강한 자존심,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보여요. 지금 이 사람은 단순히 감정 때문에만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떻게 보일지, 내가 너무 좀 초라해 보이지 않을지,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고 있어요. 완주 6번은 승리, 인정, 체면, 자존감, 이런 것들과도 연결되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이 있어도요, 아무렇게나 움직이고 싶지 않아요. 내가 먼저 다가가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좋은 반응을 받고 싶고, 적어도 좀 무시당하고 민망한 그런 그림은 피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에게 멋지게 보이고 싶고요. 내가 선택당하는 입장이 아니라 어느 정도 주도권을 가진 상태에서 관계를 만들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여러분 향해서 관심이 있어도 무작정 보고 싶다, 이렇게 맨몸으로는 뛰어들지 못할 거예요. 자존심이 있고 자기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이 관계 안에서 자기가 좀 약한 위치에 서는 걸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지금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있지만 동시에 자기 자존감도 굉장히 중요하게 붙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소드 5번이 나왔는데요. 이 카드가 마지막에 있다는 건 지금 이 사람의 마음 상태가 생각보다 편하진 않다는 뜻이에요. 겉으로는 좀 냉정한 척해도요, 안에서는 꽤 복잡하고 예민하고 좀 어쩌면 혼자 싸우고 있는 느낌도 있어요. 소드 5번은 이기고 져서 끝나는 카드가 아니라 이겨도 찝찝하고 져도 아픈 카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해도 마음이 완전히 편하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너무 복잡해서 편하게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여요. 이 사람 안에는 사실 정리가 되지 않은 감정이 꽤 많이 쌓여 있는 걸로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요. 지금 이 사람은 차분해 보이지만 사실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예요. 겉으로는 냉정하고 좀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했지만 속에서는 여러분이 향한 그런 관심과 감정이 아직 분명히 살아있어요. 다만 그 감정을 쉽게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는 혼자 오래 생각하고 있고 자존심도 강하고 관계 안에서 상처받거나 무너지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좀 조용해 보여도 그 조용함 안에서는 아주 많은 감정과 생각이 계속 부딪히고 있는 중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결국 못 참고 여러분에게 어떤 행동을 보이게 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카드가 매지션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 카드가 첫 장에 나왔다는 건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은 결국 가만히 생각만 하던 단계에서 벗어나요. 이제는 마음속으로만 혼자 상상을 하고 혼자 재는 걸 넘어서 직접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흐름이 들어와요. 매지션은 말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의 카드예요. 그냥 마음이 있다, 그냥 신경이 쓰인다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흐름을 바꿔봐야겠다. 내가 직접 판을 움직여 보겠다는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 못 참고 하게 되는 첫 번째 행동은요, 여러분과의 접점을 다시 만들려는 거예요. 연락이든 뭐 대화든 우연을 가장한 접근이든 어쨌든 둘 사이에 멈춰있던 공기를 다시 움직이게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매지션은요, 말도 잘 쓰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갑자기 이전보다 말이 부드러워질 수 있고요.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 수도 있고, 여러분이 반응할 만한 포인트를 정확히 건드릴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무작정 들이받는 스타일로 나오기보다는 자기 나름대로 타이밍을 재고, 말을 고르고, 분위기를 만들어서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갑자기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가오지? 싶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자연스러움 뒤에는요, 이미 오래 참고 고민해온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냥 심심해서 툭 던지는 행동이 아니라 나름 결심을 하고 움직이는 쪽에 가까워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죠. 이거는 이 사람이 움직이는 방식이 굉장히 자연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타이밍을 타고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결국 어느 한순간 흐름이 왔다고 느끼는 때를 놓치지 않아요. 우연히 연락할 명분이 생기거나 뭐 갑자기 여러분 생각이 강하게 밀려오거나 이렇게 좀 맞아떨어지는 순간이 오면요. 그때는 참지 못하고 움직여요. 이 카드는요. 이제는 때가 됐다는 감각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행동은요. 좀 뜬금없어 보일 수 있어도 본인 안에서는 이미 여러 번 지나쳤던 기회를 다시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요. 예전에는 타이밍이 아니라고 넘겼던 말을 이번에는 하게 되고요. 원래라면 그냥 지나갔을 접점을 이번엔 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카드가 들어오면 관계 흐름 자체가 바뀌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행동은 단순히 뭐 안부 한 통 이렇게 끝나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 행동을 계기로 둘 사이의 공기가 좀 달라질 수 있고 좀 멈춰있던 관계가 다시 돌아가고 애매했던 기류가 다시 살아나고 이 사람 이제 정말 움직이려나 싶은 그런 전환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결국 운처럼 다가온 기회를 핑계 삼아서라도 여러분 쪽으로 다시 손을 뻗게 됩니다. 그리고 교환 카드가 나왔다는 건요, 이 사람이 결국 보이게 되는 행동이 생각보다 훨씬 진지하다는 뜻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냥 뭐 외로워서, 심심해서, 그냥 순간적인 감정이 올라와서 하는 행동이라면 교황이 이렇게 중심에 딱 서지 않거든요. 교황은요, 뭐 책임, 정식, 뭐 인정, 관계의 틀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 못 참게 하게 되는 행동은요, 애매한 장난보다는 조금 더 분명한 태도에 가까워요. 이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과의 관계를 흐릿하게 두고 싶지 않아져요. 뭐 슬쩍 떠보는 말이나 뭐 애매한 관심 표현 이런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좀 정돈된 방식으로 보여주려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좀 더 말투가 진지해진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일상에 대해서 좀 더 좀 책임감 있게 반응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약속을 좀 더 확실히 잡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또 두 사람 관계를 은근히 정의하려는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교황은요, 이 사람이 결국 행동할 때 장난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카드예요. 그런데 여기서 컵퀸이 나왔어요. 이건요, 이 사람이 행동할 때 좀 차갑거나 계산적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결국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감정을 담아서 다가와요. 마음을 숨기려고 해도 완전히 숨기지 않을 거고요.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이 다정함이 새어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머리로 버티던 사람이 결국은 마음으로 움직이는 구간인 거예요. 이 컵키는 상대를 좀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감정적으로 진심을 담는 태도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못 참고 하게 되는 행동은요, 단순히 연락한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정서적으로 닿으려는 행동일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상태를 좀 더 물어본다던가, 더 섬세하게 반응을 한다던가, 그 툭 던지는 말 같지만 그 안에 걱정과 애정이 담겨 있거나, 어딘가 모르게 여러분을 좀 다독이는 쪽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그냥 갖고 싶은 대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참 소중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행동도 좀 더 조심스럽고 따뜻하게 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썬카드가 나왔다는 건요, 이 사람이 결국 보이게 되는 행동이 숨기기 어려울 정도로 티가 난다는 뜻이에요. 이 카드가 들어오면 마음이 밝아지고 관계가 드러나고 감정이 점점 숨겨지지 않아요. 그동안 좀 애매했다면요, 이제는 아, 이 사람 나한테 진짜 마음이 있구나,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는 흐름인 거죠. 이 사람은요, 여러분 앞에서 점점 더 솔직해질 수 있어요. 웃는 얼굴이 달라진다던가, 괜히 뭐 자꾸 말을 건다던가, 같이 있는 시간을 좀 더 만들려고 할 수도 있고요. 둘 사이 분위기를 더 밝게 끌고 가려고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주변에서 봐도 저 사람 좀 달라졌는데 싶을 정도로 태도가 풀리는 거예요. 이 썬카드는 숨겨두던 감정이 햇빛 아래로 나오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못 참고 하게 되는 행동은요, 여러분에게 밝게 다가가는 거예요. 어렵고 무거운 방식보다는 좀 호감과 기쁨이 들어간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요. 연락의 빈도가 뭐 늘거나 좀 더 둘만의 대화가 더 편하고 자연스러워지거나 여러분이 향한 표현이 더 노골적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동안은 좀 참고 눌렀다면요, 이제는 이 감정이 표정과 행동에서 자꾸 새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데스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가 마지막에 있다는 건 이 사람의 행동이 단순한 일회성 표현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가지 않겠다는 결심이 들어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 데스를 좀 무섭게 느끼시는데, 여기서는 끝이라기보다는 좀 완전한 전환점에 가까워요. 이 사람은 결국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이전의 애매함이나 뭐 거리두기나 뭐 밀당, 회피 이런 패턴을 끊으려고 해요. 물론 한 번에 다 바뀐다고 할 순 없지만요, 적어도 이전처럼 좀 어중간하게 두고 싶지 않아져요. 이제는 관계를 바꾸고 싶고 좀 적어도 분명한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참지 못하고 보이게 되는 행동의 결론은요, 판을 바꾸는 행동이에요. 그냥 안부만 묻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둘 사이의 관계를 이전과는 다른 단계로 밀어넣는 거죠. 이 사람은요, 결국 여러분에게 와서 둘 사이 패턴을 바꿔놓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은 결국 못 참고 움직여요. 그냥 감정만 품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접점을 만들고 타이밍을 잡고 여러분에게 좀 더 진지하고 다정한 태도로 다가와요. 그리고 그 행동은요, 단순한 순간의 충동이 아니라 관계를 바꾸고 싶다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결국 이 사람은요, 여러분에게 다시 말을 걸고, 다시 닫고, 다시 관계를 움직이게 만드는 쪽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 행동 이후에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계 흐름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카드가 완주오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 카드가 첫 장에 있다는 거는 그 사람이 행동을 보인 이후에 두 분 사이의 흐름이 처음부터 아주 부드럽게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감정이 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서로의 속마음이 조금씩 튀어나온 구간이 먼저 나타나요. 그동안 눌러두고 있던 감정이라던가 서로 눈치 보며 참아왔던 말들이라던가 애매하게 덮어두었던 그런 마음들이 살짝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대화의 톤이 살짝 예민해질 수 있고요. 서로의 반응에 더 민감해질 수가 있어요. 작은 말 하나에도 괜히 의미를 두게 되고 상대의 태도를 더 깊게 읽으려고 하면서 긴장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완주 5번은요, 관계가 무너지는 카드라기보다는 감정이 살아있기 때문에 생기는 긴장에 가까워요. 서로 아무 감정이 없다면 부딪힐 일도 없거든요. 지금은 두 사람 모두 이 관계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계속 흔들리기만 하진 않아요. 다음 카드가 황제이기 때문인데요. 황제는 중심을 잡는 카드예요. 감정이 조금 흔들렸던 흐름 속에서 결국 누군가는 이 관계의 방향을 잡으려고 해요. 이 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건지, 이런 부분을 그냥 애매하게 두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생겨요. 그동안은 서로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감정을 숨기거나 상황을 지켜보는 쪽에 가까웠다면요, 이제는 좀 더 책임 있는 태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투가 달라질 수 있고요. 행동이 더 분명해질 수 있고, 관계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좀 더 단단해질 수가 있어요. 황제는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관계를 안정시키려는 힘이 들어오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시기부터는 단순한 감정의 흔들림을 넘어서 관계의 구조를 다시 잡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마냥 좀 가볍지만은 않아요. 중간에 소드 10번이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이 카드는 한 번은 감정적으로 지치는 순간이 지나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서로가 느끼고 있던 부담이나 서운함이나 혹은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한 번에 올라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카드는요, 끝이라기보다는 한계를 넘는 순간에 가까워요. 예전처럼 계속 끌고 가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소드 5번이 나오는데요. 이 카드는 그 감정의 한계 이후에 나타나는 자존심의 충돌을 보여줘요. 서로 마음이 있는데도 말이 예쁘게 나오지 않을 수가 있고요. 괜히 한마디 더 하게 되거나 속마음과는 다른 말이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누가 더 많이 참고 있었는지, 누가 더 서운했는지, 누가 먼저 마음을 보여야 하는지, 이런 감정들이 속에서 부딪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은 두 사람 모두에게 편한 흐름은 아닐 수가 있어요. 감정이 좀 거칠어질 수도 있고 서로를 조금 날카롭게 바라보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요, 이 카드 역시 마지막이 아니란 점이에요. 이 충돌은 관계를 끝내기 위한 게 아니라요, 숨겨있던 감정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흐름이 크게 바뀌는데 다음 카드가 소드 에이스이기 때문이에요. 이 카드는 진실과 대화의 카드예요. 앞에서 부딪히고 꼬였던 감정들이 결국 말로 풀리기 시작해요. 그동안 좀 숨겨왔던 생각이나 오해했던 부분이나 서로 몰랐던 마음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어쩌면 아주 솔직한 대화가 오갈 수가 있고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이 갑자기 나오게 될 수도 있어요. 이 카드가 나오면요, 관계의 공기가 달라져요. 애매함 속에 갇혀있던 흐름이 정리되기 시작하고요. 두 사람 사이에 있던 안개가 조금씩 걷히기 시작해요. 이 시점부터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더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이 선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관계의 분위기가 다시 밝아지는 장면을 보여줘요. 앞에서 있었던 그런 긴장과 감정의 충돌을 지나고 나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오히려 더 솔직하고 편안한 공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숨기던 감정이 드러났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좀 가벼워지고요. 서로를 대하는 태도도 훨씬 자연스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흐름의 마지막은요, 무겁게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한 번의 충돌과 정리를 지나고 나서요,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이 좀 더 분명해지고 더 따뜻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 흐름을 한번 보자면요, 처음에 완주 5번에서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이 움직이면서 작은 긴장과 부딪힘이 생겨요. 그동안 물러두었던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표면으로 올라오는 장면이 보이고요. 하지만 그 흐름이 이렇게 계속 흔들리진 않아요. 이 황제 카드가 나오면서 관계 안에서 중심을 잡으려는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소드 10번과 소드 5번이 보여주듯이 한 번은 감정적으로 힘든 구간을 좀 지나게 되고요. 서로의 자존심과 상처가 부딪히는 순간이 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충돌이 관계의 끝은 아닌 게 오히려 이후에 소드 에이스가 등장을 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진짜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숨겨있던 마음이 드러나고요. 서로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지는 장면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카드에서 이 관계의 공기는 다시 밝아져요. 앞에서 겪었던 이런 긴장과 감정의 충돌이 지나고 나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솔직하고 따뜻한 흐름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거죠. 정리하자면요, 이 관계는요, 처음부터 편하게만 흘러가는 관계는 아니에요. 한 번은 감정이 부딪히고, 한 번은 서로의 속마음을 마주하는 과정에 지나가요. 하지만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요,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은 좀 더 분명해지고, 관계의 방향 역시 훨씬 밝은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조언점 카드 보고 마무리할게요. 먼저 완즈 8번이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멈춰있던 흐름이 다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에너지를 말해요. 지금까지 보면은 두 사람 사이에 생각도 많았고, 마음도 복잡했고, 여러 감정들이 서로 얽혀 있었죠. 그런데 완즈 8번이 나오면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흐름이 어느 순간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조언은요, 지나치게 앞서서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까지 미리 상상을 하면서 마음을 지치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흐름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갑자기 움직일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 완즈 나이트가 나왔는데 이 카드는 열정과 행동의 카드예요. 여러분에게 전하는 조언은 아주 단순해요. 너무 겁먹지 말란 거예요. 지금까지 관계 안에서 상처를 조심하고 마음을 숨기고
혹은 상대의 반응을 기다리느라 많이 참고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카드는 말해요. 때로는 마음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조금은 솔직해도 괜찮다고요. 물론 무작정 달려가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너무 눌러버리거나 괜히 먼저 포기하려는 선택을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안에는 아직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이 있고요. 그 마음이 완전히 틀린 방향을 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완즈 나이트는요, 조금 더 자신감 있게 관계를 바라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완즈 킹인데요. 이 카드가 조언점 마지막에 나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완즈 킹은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요, 자신의 중심을 가지고 관계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상대에게 끌려다니는 태도가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를 잊지 않는 태도예요. 상대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내 마음이 흔들리기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그 중심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이 카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선택을 기다리기만 하던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당당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이번 조언 카드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해요. 흐름은 움직이고 있고, 감정도 살아있고, 관계는 변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거는 자신의 중심과 자신감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이나 느낀 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채널을 운영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상황에 맞는 더 깊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안내된 1대1 상담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리딩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에 대한 그 사람 속마음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첫 카드가 스트렝스로 시작을 했어요. 이 카드가 첫 장에 나왔다는 건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이 향한 감정을 그냥 가볍게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강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보다는 꽤 많이 참고 누르고 조절하고 있는 모습이 먼저 보여요. 이 카드는 단순히 뭐 강하다, 버틴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요, 마음이 있는데도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감정이 올라와도 스스로를 좀 다잡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마음이 없어서 조용한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있는 쪽에 가까워 보여요. 겉으로 보면은 차분해 보일 수는 있어요. 별 반응 없어 보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속으로는요, 여러분이 향한 감정이 꽤 깊게 움직이고 있고 그걸 쉽게 풀어놓지 못해서 더 안쪽에서 끌어안고 있는 흐름이 보여요. 이 사람은요, 지금 여러분의 향한 마음을 다루는데 꽤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템퍼런스가 나오죠. 이 카드가 나오면 이 사람 마음이 단순한 충동이나 순간적인 끌림만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게 보여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과의 관계를 천천히 하지만 꽤 진지하게 보고 있어요. 템퍼런스는 맞춰보고 조율해보는 카드예요. 내가 이 사람과 정말 잘 맞는지, 이 관계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조금 더 가까워지면 어떤 흐름이 만들어질지 속으로 오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좋다, 설렌다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과의 거리나 뭐 분위기라던가 서로 주고받는 감정의 온도를 은근히 계속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여러분을 보면서 이상하게 내 마음이 좀 편하네, 급하게 몰아붙이지 않아도 되는 사람 같다 같은 이런 감정을 느꼈을 가능성이 커요. 그만큼 여러분을 향한 이 마음이 너무 가볍지도 않고 너무 거칠지도 않고 꽤 조심스럽고 성숙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완즈 3번이 나오면요, 이 사람의 시선이 좀 더 멀리 가고 있다는 게 보여요. 이 카드는 지금 이 순간의 감정만을 보는 카드가 아니에요. 앞으로의 가능성, 그리고 다음 장면을 상상하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여러분을 단순히 지금 신경 쓰이는 사람 정도로만 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이 인연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상상을 이미 한 번쯤은 해본 사람으로 보여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진짜 아무 의미 없는 상대에게서는요, 사람 마음이 여기까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속마음 안에는요, 분명히 기대감도 있어요. 아직 말로는 꺼내지 않았지만 이 관계가 더 이어질 수 있겠다는 그런 조용한 기대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펜타클 5번이 나오는데요. 이 카드가 들어오면 이 사람 마음 안에 뭐 외로움이라던가 부족함이라던가 뭐 위축감, 그런 감정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마음은 있는데요. 동시에 스스로가 뭔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지금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여러분을 향한 감정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움츠러들 수 있어요. 자신감이 넘쳐서 막 밀고 들어가는 타입이라기보다는 마음은 가는데 속으로 자꾸 한 발 물러가는 쪽에 가까운 거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애매할까 싶은데, 이 카드 흐름을 보니까 그 이유가 꽤 분명해요. 이 사람 안에는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위축감과 두려움도 같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데스카드가 나왔다는 건요, 이 사람의 마음이 지금 변화의 항목판에 들어와 있다는 뜻이에요. 이 카드가 꼭 끝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서는요, 이전과는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이 감정을 유지할 수 없다는 뜻에 가까워 보여요. 이 사람의 속마음은요, 지금 단순히 호감이 생겼다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관계를 통해서 스스로의 감정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요. 그래서 더 낯설고 더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요, 이 사람 안에서 여러분은 뭔가를 바꿔놓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컵 6번이 나왔는데요. 이 카드가 마지막에 있다는 건 이 사람 마음 깊은 곳에 여러분을 향한 따뜻함, 정, 그리고 편안한 애착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속마음은 생각보다 더 따뜻해요. 겉으로는 좀 참고 있고 좀 위축돼 보여도요, 그 안쪽에는 여러분을 향한 정이 이미 깊게 들어와 있어요. 이건 순간적인 감정보다 훨씬 오래가는 쪽에 가깝고요. 여러분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냥 한때 끌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괜히 다시 떠올리게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향해서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다만 그 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못할 만큼 좀 조심스럽고요. 동시에 자기 안의 불안도 함께 안고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그 감정은 가볍지 않고요. 이미 꽤 깊은 데까지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은 이 사람에게 단순한 호감의 상대가 아니라요, 마음을 흔들고 바꾸고 그리고 오래 남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 상태인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카드가 컵 3번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 카드는 겉으로 보이는 이 사람의 분위기가 그렇게 무겁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일상은 나름 평범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저 사람 별로 힘들어 보이지 않는데?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가볍게 웃고 지내거나 평소처럼 일상을 보내는 모습이 보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컵 3번은요, 한편으로는 겉과 속이 조금 다른 상태를 말하기도 해요. 겉으로는 좀 밝고 밝은 모습이지만 그 안쪽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그런 감정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완전히 편해진 상태라기보다는 일상 속에서 이 감정을 잠시 덮어두고 있는 모습에 가까워 보여요. 그리고 이어서 컵 8번이 나오죠. 이 카드가 나오면요, 이 사람 안에서 분명히 무언가를 내려놓으려고 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컵 8번은 단순히 떠난다는 카드가 아니라요, 마음속에서 계속 붙잡고 있던 감정에서 한 발 물러나 보려는 카드예요. 감정이 없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정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같은 자리에서 맴돌고 싶지 않아 하는 상태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요, 스스로 마음을 정리하려고 하거나 감정을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바라보려고 하는 시기에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다기보다는 그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고민하면서 한번 거리를 두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컵 9번이 나오면서 이 사람의 마음이 단순히 무겁기만 한 상태는 아니라는 것도 보여줘요. 컵 9번은 자신의 감정을 안에서 곱씹어보는 카드이기도 해요. 겉으로는 크게 표현하진 않지만 혼자 생각하면서 그래도 이 감정이 완전히 싫진 않다, 이런 마음도 함께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밀어내고 싶은 상태라기보다는 그 감정 자체를 혼자 정리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느낌에 가까워요. 어쩌면 여러분과 관련된 기억이나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스스로 마음을 정리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은요, 한쪽으로 완전히 닫혀 있다기보다는 아직 안쪽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 데스카드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카드가 중간에 있다는 건 지금 이 사람의 상황이 변화의 한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감정을 끌고 가는 단계는 이미 지나가고 있고요.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조금 바뀌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카드가 끝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요. 사실은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변화에 더 가까워요. 이 사람은 지금 마음속에서 어떤 결정을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예전의 감정 패턴에서 벗어나려는 흐름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는 감정이 멈춰있는 시기라기보다는 오히려 내부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기로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소드 2번이 나오면서 이 사람의 마음 상태가 좀 더 분명하게 보여요. 이 카드는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마음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지만 어떤 방향으로 선택해야 될지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감정을 완전히 끊지도 못하고요. 그렇다고 확실히 행동으로도 옮기지 못하는 그런 중간 지점에 서 있을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그 안에서는 계속 생각이 돌아가고 있어요.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까? 같은 그런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소드 퀸인데요. 이 카드가 마지막에 있다는 건 이 사람이 겉으로는 꽤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감정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감정이 있기 때문에 더 차분하게 보이려고 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흔들리는 상태에서 감정대로 행동해버리면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좀 냉정하게 보이려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겉모습은요, 이전보다 조금 더 거리감이 느껴질 수도 있고, 말이나 행동이 차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마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감정을 정리하려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전체 흐름을 보자면요. 겉으로 보이는 이 사람의 일상은 컵 3번처럼 크게 흔들려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평소처럼 사람들과 어울리고 일상 속에서 지내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하지만 그 안쪽에서는 컵 8번처럼 감정을 정리하려는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마음속에 남아있는 감정을 한 발 떨어져서 바라보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 와중에 컵 9번이 보여주듯이 이 사람은 그 감정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오히려 혼자 생각을 하면서 그 감정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데스카드가 말해주듯이 지금 이 사람 마음 안에는 분명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감정을 대할 수 없는 시점에 들어와 있는 거죠. 하지만 아직 그 변화의 결론이 나온 건 아니에요. 소드 2번처럼 이 사람은 여전히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고요.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마지막 소드 퀸처럼 겉으로는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감정에 돌리기보다는 스스로 상황을 정리하려는 모습이에요. 정리해보면요. 지금 이 사람은요. 겉으로는 좀 평온해 보일 수 있지만 속으로는 감정을 정리하고 방향을 고민하는 과정에 있어요. 마음이 완전히 멈춘 상태라기보다는요. 변화의 과정 속에서 스스로를 정리하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결국 못 참고 여러분에게 어떤 행동을 보이게 될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카드가 완즈 8번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 카드는요, 멈춰있던 흐름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는 카드예요. 지금까지 이 사람은 생각이 많았고요. 감정을 정리하려는 시간도 있었고, 상황을 지켜보는 쪽에 가까웠죠. 근데 이 카드가 나오면요, 어느 순간 그 정체되어 있던 흐름이 갑자기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은요, 결국 여러분에게 먼저 연락을 하거나 말을 걸거나 다시 연결되는 계기를 만들 가능성이 큰 거예요. 예를 들면 아무렇지 않은 그런 안부 연락을 하거나요. 갑자기 좀 생각이 났다는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예전에 했던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보려 할 수도 있어요. 또는 우연을 가정해서 연락을 할 수도 있고요. 뭐 SNS 반응이나 가벼운 메시지 같은 방식으로 먼저 신호를 보낼 가능성도 있고요. 이 행동은 충동적으로 튀어나온 행동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참고 고민하다가 결국 움직이는 행동에 가까워요. 그리고 이어서 펜타클 킹 카드가 나왔죠. 이 카드가 나오면요. 이 사람이 보이는 행동은 생각보다 차분할 거예요. 갑자기 감정을 폭발시키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가려고 하는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면 연락을 하더라도요. 감정적인 말보다는 잘 지냈어? 요즘 어떻게 지내? 이런 현실적인 말로 대화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또는 갑자기 가까워지기보다는 천천히 다시 관계의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는 태도가 보일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이 사람 그냥 안부 연락인가 싶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안쪽에는요, 다시 연결을 만들어 보려는 의도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교환 카드가 이어지면서 이 행동의 성격이 좀 더 분명해져요. 이 사람은 단순히 가볍게 연락만 하고 끝내려는 느낌보다는요,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조금 더 정리를 하거나 다시 맞춰보려는 태도를 보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낼 수도 있고요. 서로의 상황을 묻거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한 분위기의 대화가 이어질 수도 있어요. 말투 자체가 이전보다 훨씬 차분해지고 상대를 존중하는 느낌이 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예전보다 이 사람이 좀 달라졌다라는 인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드 7번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카드는 이 사람이 그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 꺼내지는 않을 가능성을 보여줘요. 그래서 처음 행동은요, 조금 조심스럽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연락을 좀 하더라도 진짜 속마음을 바로 말하기보다는 가볍게 대화를 이어가면서 여러분의 반응을 살피는 모습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지금 대화 분위기가 어떤지, 지금 관계의 온도가 어떤지 먼저 확인하려는 태도가 보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 보이는 행동은요, 살짝 조심스럽고 살짝 탐색하는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흐름에서 컵 나이트가 나오죠. 이 카드가 나오면 결국 감정을 숨기지 못하게 돼요. 처음에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했더라도요, 대화가 이어지다 보면 이 사람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가능성이 커요. 말투가 점점 부드러워질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관심을 표한다던가, 예전보다 좀 더 다정한 태도를 보일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나 사실 너 생각이 좀 났어. 이런 식으로 마음을 살짝 드러낼 수도 있고요. 컵 나이트는 마음이 움직여서 행동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행동에는 분명히 감정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완주 에이스인데요. 이 카드는 새로운 시작의 카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이게 되는 행동은요, 단순히 한 번 연락하고 끝나는 행동으로는 끝나지 않을 거예요. 연락이 이어지거나 대화가 점점 활발해지거나 다시 만나자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어요. 관계의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흐름이 시작이 되는 장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요. 완즈 에이스는 에너지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관계의 공기가 확 바뀌는 느낌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보자면요, 처음 완즈 8번에서 보이듯이 이 사람은 결국 가만히 참기만 하진 못해요. 어느 순간 먼저 연락을 하거나 대화를 시작하거나 다시 연결되는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펜타클 킹과 교황이 이어지면서 그 행동은 생각보다 차분하고 진지한 분위기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요. 가볍게 접근하기보다는 이 관계를 다시 맞춰보려는 태도가 보일 수가 있어요. 다만 소드 7번처럼 이 처음부터 모든 속마음을 다 꺼내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의 반응을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컵 나이트처럼 이 감정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던 그런 마음이 행동과 말 속에서 점점 느껴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마지막 완즈 에이스에서 보이듯이 이 흐름은 결국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관계 에너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정리해보면요, 이 사람은 결국에 어느 순간 가만히 참지 못하고 먼저 움직이게 돼요. 그리고 그 행동은 단순한 연락을 넘어서 두 사람 사이의 흐름을 다시 시작하려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 행동 이후에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한번 관계 흐름 살펴볼게요. 먼저 첫 카드가 펜타클 3번으로 시작했어요. 이 카드가 첫 장에 나왔다는 건 그 사람이 움직인 이후에 두 분의 관계가 생각보다 현실적으로 다시 맞춰지는 흐름이 들어간다는 뜻이 강해요. 그동안은 마음은 있었지만 서로 눈치만 보거나 감정은 느껴졌는데 제대로 맞물리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었다면요. 이제는 조금씩 대화가 되고 호흡이 맞고 관계를 같이 만들어가는 느낌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펜타클 3번은요, 혼자 끌고 가는 관계가 아니라 두 사람이 조금씩 맞춰가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예전보다 대화가 더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고요. 서로의 말에 반응을 하는 방식이 좀 더 안정적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이 관계는 처음부터 뜨겁게 확 불타오르기보다는 오히려 조금씩 현실적인 형태를 갖춰가는 방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어서 컵 9번이 나왔죠. 이 카드가 나오면요, 관계 안에 만족감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두 분 사이에 완전히 모든 게 정리가 됐다기보다는 적어도 이제는 예전보다 훨씬 낫다. 이 사람과 다시 연결된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인다. 이런 감정이 생길 수가 있어요. 컵 9번은 감정적으로 채워지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흐름에서는요, 두 사람이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거나 묘한 안정감과 만족감을 느낄 가능성이 커요. 특히 관계가 다시 이어진 직후에는요, 그래, 내가 원했던 게 사실 이런 거였지 하는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너무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뭐 평범한 연락 한 통이라던가 자연스러운 대화, 편안하게 이어지는 분위기만으로도 감정이 꽉 채워지는 흐름이에요. 이 카드가 있다는 건 적어도 이 관계가 한동안은 서로에게 기분 좋은 감정을 주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펜타클 페이지가 나오면서 이 관계는요, 만족감만 느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인 형태로 자라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여요. 펜타클 페이지는 서툴더라도 진심 있게 하나씩 쌓아가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두 사람이 관계를 한 번에 확정짓기보다는 작은 행동과 작은 확인들을 통해서 천천히 쌓아갈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면 연락이 좀 꾸준해진다거나 서로의 일상을 더 자주 나누게 되거나 이전보다 좀 더 성실하게 관계를 이어가려는 모습이 보일 수가 있어요. 거창한 이벤트는 아니지만은 뭐 작은 성의와 작은 꾸준함이 이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흐름이에요. 이 카드는 미숙함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직 완전히 능숙하지 않을 수 있고요. 표현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요, 적어도 이 관계 안에 진심으로 잘해보려는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완제 7번이 나오는데요. 이 카드는 관계가 좋아진다고 해서 아무 장애물 없이 아주 편하게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도 함께 보여줘요. 완제 7번은 지키려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요, 두 사람 사이에 관계를 이어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분명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움이나 방어적인 태도도 아직 조금은 남아있을 수 있어요. 예전의 상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관계가 흔들릴까봐 생기는 그런 경계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좋아지는 흐름 속에서도 한쪽 또는 두 사람 모두가 어느 정도는 자기 마음을 지키려는 태도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카드는 관계가 약해서 이 방어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더 신중해지는 카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관계가 흔들리기보다는 조금 더 단단해지기 위해서 서로의 경계선을 다시 배우는 시간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서 펜타클 에이스가 나왔죠? 이 카드는 흐름이 다시 한번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예요. 펜타클 에이스는 현실적인 시작, 실제로 손에 잡히는 기회의 카드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감정만 무르익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관계가 자리 잡기 시작하는 흐름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이전까지는 감정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감정이 실제 관계의 형태로 바뀌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대화의 빈도나 만남의 흐름, 관계를 이어가는 그런 안정감 같은 것들이 점점 더 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이 카드는 말만 좋은 관계가 아니라 실제로 이어지고 쌓을 수 있는 관계를 뜻해요. 그래서 이 시점부터는 이 관계가 그냥 잠깐 스쳐가는 흐름은 아니구나 하는 느낌이 더 분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펜타클 10번이에요. 이 카드가 마지막에 있다는 건요, 이 관계의 흐름이 결국에는 안정감과 오래가는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뜻이 굉장히 강해요. 펜타클 10번은요, 단순한 설렘보다는 더 큰 카드예요. 편안함, 안정감, 지속성, 그리고 관계가 자리 잡는 흐름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잠깐 반짝하고 사라지는 쪽보다는 시간이 갈수록 더 익숙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현실적인 무게를 가지게 되는 쪽에 가까워요. 서로에게 단순히 감정적인 대상이 아니라요, 삶 안으로 들어오는 존재가 되어갈 수 있는 흐름인 거죠. 이 카드가 마지막이라는 건요, 되게 중요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중간에는 천천히 맞춰가보고 완전히 편하지만 않은 구간도 지나가지만요, 결국 이 관계는 흐지부지 끝나는 방향보다는 자리를 잡는 방향으로 더 강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흐름을 보자면요, 처음에 펜타클 3번에서 보이듯이 그 사람이 행동을 보인 이후에 두 분 관계는 다시 현실적으로 맞춰지는 흐름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컵 9번이 나오면서 그 안에 이제 감정적인 만족감도 들어오고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이고 대화가 이어지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은 안정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펜타클 페이지에서는 이 관계가 작지만 진심 있는 방식으로 자라나기 시작해요.
한 번에 모든 게 확정되기보다는 좀 작은 행동과 꾸준한 태도로 관계가 조금씩 쌓여갑니다. 그리고 중간에 완전 7번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움이나 경계심이 완전히 없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하지만 그건 관계가 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좀 지키고 싶고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더 신중해지는 흐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펜타클 에이스가 등장하면서 이 관계는요, 실제로 손에 잡히는 시작을 맞이하게 돼요. 말뿐만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이어지는 관계, 좀 더 분명해진 관계의 형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펜타클 10번에서 그 결론이 딱 나와요. 이 관계는 가볍게 스쳐가 지나가는 쪽보다는요, 시간이 갈수록 더 안정이 되고 더 오래가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요. 서로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관계, 그리고 삶 안으로 들어오는 관계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흐름이 보입니다. 정리하자면요, 그 사람의 행동 이후에요, 두 분의 관계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다시 맞춰지고, 그 다음엔 감정적으로 채워지고, 결국에는 현실적인 안정감까지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요. 한순간의 뜨거움보다는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가는 관계의 흐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조언점 카드 보고 마무리해 볼게요. 먼저 컵 2번이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관계의 핵심이 결국 서로의 마음을 마주보는 거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까지의 그 카드를 보면요, 두 사람 사이에는 감정이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고요. 서로의 마음이 완전히 없는 상태는 아니었죠. 다만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언제 보여줘야 될지, 서로 눈치를 보면서 멈춰 있었던 시간이 길었을 가능성이 커요. 컵 2번은 아주 단순한 메시지를 전해요. 관계는요, 결국 두 사람이 마음을 마주할 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조언은요, 상대의 행동 하나하나에 너무 깊게 흔들리기보다는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열어두는 거예요. 누가 이기고 지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감정이 오가는 관계로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해 보여요. 그리고 이어서 타워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조금 강한 카드이지만 여기서는 꼭 나쁜 의미로만 보이진 않아요. 타워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틀을 깨는 카드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는 이미 이 사람은 이럴 거야, 이 관계는 이 정도일 거야 같은 고정된 생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타워는 말을 해요. 그 생각이 실제 흐름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리 결론을 내려버리거나 스스로의 관계의 가능성을 닫아버릴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흐름이 바뀌기도 하고요.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장면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 카드는 여러분에게 마음을 좀 더 열어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마지막 카드가 완주 9번인데요. 이 카드는 그동안 여러분이 관계 안에서 꽤 많은 감정의 시간을 지나왔다는 걸 보여줘요. 기다리기도 했고, 고민도 했고, 때로는 마음이 지치기도 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여기까지 버티고 온 건요, 여러분의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완주 9번은 말을 해요. 조금만 더 중심을 지키라고요. 이 카드는 포기 직전의 카드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버티는 힘을 가진 카드예요. 그래서 지금 이 관계를 바라볼 때에도 상대의 행동에 흔들리기보다는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가치를 먼저 지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키고 중심을 잃지 않을 때 관계의 균형도 더 건강하게 맞춰질 가능성이 커요. 자, 이렇게 해서 2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이나 느낀 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채널을 운영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상황에 맞는 좀 더 깊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고정 댓글에 안내된 1대1 상담 링크를 통해서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리딩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에 대한 그 사람 속마음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카드가 소드 6번으로 시작이 됐어요. 이 카드가 첫 장에 나왔다는 건 이 사람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을 아주 시끄럽고 격하게 드러내기보다는 조용히 안고 가는 쪽에 가깝다는 뜻이 강해요. 소드 6번은 감정의 소란 한가운데 있는 카드라기보다는 그 감정을 끌어안은 채로 천천히 건너가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요, 지금 여러분이 향해서 마음이 없어서 멀찍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고민하면서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좀 차분해 보이거나 거리감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안쪽에서는 여러분이라는 존재를 그냥 툭 지나가듯이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한 번은 마음이 움직였고 지금은 그 감정을 좀 더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려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이어서 컵킹이 나왔죠. 이 카드가 나오면요, 이 사람의 감정이 생각보다 훨씬 깊고 진중하다는 게 보여요. 컵킹은 감정이 많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요, 감정이 깊은데도 그걸 함부로 쓰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단순히 뭐 설렌다, 궁금하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 꽤 성숙하고 묵직하게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이 카드가 있다는 건요, 이 사람이 여러분을 단순히 순간적인 감정의 대상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해요. 말은 적을 수 있어도요, 마음은 얕지 않고 표현은 적어도 감정 자체는 꽤 깊게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은 이 사람에게 마음을 쉽게 건드리는 사람이 아니라요, 마음을 깊게 머물게 만드는 사람에 가까워요. 그리고 펜타클 9번이 나오면서 이 사람 시선 안에 여러분의 가치가 꽤 크게 들어와 있다는 게 보여요. 이 카드는 매력이나 안정감, 그리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 가치를 뜻하기도 해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보면서 단순히 호감이 간다기보다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아무한테나 쉽게 보일 사람이 아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더 쉽게 다가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 사람 눈에는요, 꽤 매력적이고 동시에 쉽게 대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이 카드가 있다는 건요,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꽤 높은 기준점처럼 보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만큼 이 사람 입장에서는요, 마음이 있어도 쉽게 들이대지 못하고 속으로 더 오래 바라보게 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컵 나이트가 나오는데요, 이 카드가 들어오면 분위기가 좀 더 분명해져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마음 안에는요, 단순히 참고만 있는 감정이 아니라 언젠가는 표현하고 싶고 여러분에게 다하고 싶은 감정까지 분명히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컵 나이트는요, 마음이 움직이면요, 결국 행동도 따라가게 되는 카드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여러분 향해서 다정하게 다하고 싶은 마음, 좀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 자기 감정을 예쁘게 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안쪽에 살아있어요.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싶고 더 다정한 분위기를 만들고 싶고 감정에 닿는 장면을 상상해보는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카드가 나오면요, 이 사람 마음이 생각보다 훨씬 부드럽고 꽤 애정 어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펜타클 10번이 나오면서 이 사람의 속마음이요, 여기서 더 무거워져요. 이 카드는 오래 가는 관계, 안정적인 연결, 내 삶 안으로 들어오는 관계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여러분을 향해서 단순히 잠깐 설레고 그런 감정으로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자기 삶 안에 들어오는 그림,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관계로 이어지는 그림까지도 마음 한쪽에서 상상해 봤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보통 가벼운 감정이라면 여기까지는 안 가거든요. 그냥 좋다, 궁금하다, 보고 싶다 이 정도에서 끝날 텐데 지금 이 사람은 여러분이 향해서 그보다 더 먼 그림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사람에게 단순한 그런 감정의 자극이 아니라 이 사람과 함께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존재인 거죠. 그런데 마지막 카드가 소드 8번이 나왔어요. 이 카드가 마지막에 있다는 건요, 이 사람 마음이 분명 깊고 진지하고 따뜻한데도요, 동시에 그 마음을 쉽게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에요. 소드 8번은 스스로를 묻고 있는 카드예요. 이건 상황 때문일 수도 있고요, 과거의 뭐 경험 때문일 수도 있고,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서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요, 이 사람이 여러분이 향한 마음이 없어서 멈춘 게 아니라 마음은 있는데 그걸 어떻게 꺼내야 될지 몰라서 멈춰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왜 이렇게 답답할까? 왜 이렇게 애매할까 싶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카드 흐름을 보면요, 그 이유가 분명해요. 이 사람의 문제는요, 감정 부족이 아니라 감정을 움직이게 할 용기와 확신이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 사람의 속마음은 분명히 깊어요. 여러분이 향한 감정은 다정하고 진지하고 꽤 오래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은요, 이 사람에게 단순히 설레는 상대가 아니라요, 존중과 애정, 그리고 현실적인 상상까지 불러오는 사람이에요. 다만 지금은 그 마음이 큰 만큼 오히려 이 사람이 스스로를 좀 묶어두고 있는 상태로 보여요.
그래서 좀 느리게 보일 수는 있어도요, 가볍게 지나가는 감정은 절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 상태인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카드가 스트렝스로 시작을 했어요. 이 카드는 지금 이 사람이 겉으로는 꽤 침착해 보이려고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마음이 아예 없는 사람처럼 차갑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안에서 움직이는 감정이 있으니까 그걸 겉으로 쉽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좀 붙잡고 있는 상태에 가까워요. 지금 이 사람은요, 자기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을 떠올리면 마음이 흔들리거나 생각이 많아지거나 뭔가 한 번쯤은 행동하고 싶은 충동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걸 그대로 내보내기보다는 아직은 참아야 돼, 좀 더 지켜보자 하고 스스로를 좀 다잡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좀 차분하고 단단해 보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단단함은 무관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감정을 함부로 쓰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움에서 나오는 모습으로 보여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 마음을 꽤 세게 붙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컵 7번이 나왔죠. 이 카드가 나오면요, 이 사람 마음 안이 생각보다 꽤 복잡하다는 게 보여요. 컵 7번은 여러 가지 생각, 여러 가지 가능성, 그리고 혼란스러운 상상을 뜻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요, 한 가지 결론으로 딱 정리가 된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에 대한 감정도 있고, 관계에 대한 기대도 있고, 동시에 걱정이나 망설임도 함께 섞여 있을 가능성이 커요.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지금 움직이는 게 맞는지, 이 관계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이런 생각들이 이 사람 안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요, 마음이 없는 상태라기보다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너무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아서 더 복잡한 상태예요.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그 안에서는요, 여러 장면을 상상하고 여러 가능성을 혼자 그려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소드 나이트가 나왔어요. 이 카드가 들어오면 이 사람 안에는 가만히 참고만 있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요, 어느 순간 확 치고 나오고 싶은 충동도 함께 있다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요, 한편으로는 이 스트렝스처럼 참고 있고 컵 7번처럼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차라리 그냥 말해버릴까? 내가 확 움직여볼까? 하는 그런 급한 마음도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현재 마음 상태는요, 꽤 양가적이에요. 차분하게 참는 쪽과 빨리 결론 내고 싶은 쪽이 안에서 같이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다가요, 어떤 순간에는 갑자기 생각이 확 몰려오고 감정이 급해질 수가 있어요. 이 카드가 있으면 속마음이 마냥 조용하지만은 않아요. 오히려 속으로 굉장히 분주하고 타이밍만 오면 뭔가 행동으로 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쌓이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 매지션 카드가 나오면서요, 이 사람은 지금 단순히 고민만 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도 보여줘요. 이 카드는 생각을 행동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 흐름을 직접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지금 이 상황을 그냥 운에 맡기고만 싶어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든 접점을 만들 수 있을지, 어떤 말로 시작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혼자 머릿속에서 계속 계산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속으로는 꽤 능동적이고요. 여러분과 다시 이어질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재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카드가 나온다는 건요, 이 사람이 지금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행동의 가능성까지 같이 품고 있는 상태란 뜻이에요. 아직 실제로 다 보여주지 않았을 뿐이지 안에서는 이미 여러 번 움직여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황제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이 사람이 아무 감정대로나 움직이지 않으려 한다는 걸 분명히 보여줘요. 황제는 중심, 통제, 책임, 자존심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이 흔들려도 아무렇게나 표현하고 싶어 하진 않아요. 적어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기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는 주도권을 가진 상태로 움직이고 싶어 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요, 속으로 좀 복잡하고 충동도 있지만요, 겉으로는 그걸 잘 정리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할 수 있어요. 이 감정을 그대로 내보내는 대신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일지, 관계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생각을 하면서 자기 페이스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가 있는 사람은요, 마음이 있어도 쉽게 약한 모습을 안 보여줘요. 그래서 더 차분하게 보일 수 있고 더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요,
사실은 그 안에서 관계를 굉장히 진지하게 통제하고 있는 상태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소드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이 카드는 지금 이 사람이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줘요. 소드 페이지는 관찰하는 카드예요. 직접 크게 움직이지 않더라도 계속 신경을 쓰고 있고 계속 정보를 모으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지금 여러분에게 완전히 등을 돌린 게 아니라요, 여전히 의식하고 있고요, 여전히 반응을 살피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의 뭐 말이라던가 분위기라던가 혹은 작은 변화까지도 은근히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직접적인 표현은 적더라도 마음은 계속 여러분 쪽에 닿아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카드가 마지막에 있다는 건요, 이 사람의 현재 마음 상태가 아직 끝난 게 아니란 뜻이기도 해요. 오히려 여러분을 계속 생각을 하고요, 계속 재보고 계속 타이밍을 살피고 있는 흐름이에요. 마음이 식어서 멈춘 사람이라기보다는 너무 생각이 많아서 쉽게 결론을 못 내는 사람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지금 이 사람은요, 겉으로는 좀 굉장히 침착하고 통제가 된 사람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요,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꽤 많고 관계를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혼자 복잡하게 계산하고 있어요. 감정을 억누르고는 있지만요, 완전히 접은 건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을 계속 의식하고 관찰하면서 안에서 흐름을 키워가고 있는 상태로도 보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결국 못 참고 여러분에게 어떤 행동을 보이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카드가 컵킨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 카드가 첫 장에 나왔다는 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결국 보이게 되는 행동의 중심에는 감정이 있다는 뜻이 강해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아주 직설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대신 조금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가능성이 보여요. 말투가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지거나 여러분의 상황을 묻거나 자연스럽게 감정을 살피는 대화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컵키는요, 다정함과 공감의 카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을 향해서 공격적으로 밀고 들어오기보다는 감정을 조심스럽게 건드리는 방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면 요즘 괜찮아? 이런 말로 시작할 수 있고요. 예전에 있었던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가려고 할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가벼운 말처럼 보일 수 있지만요, 사실은 여러분과 다시 감정의 연결을 만들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행동의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런데 이어서 달 카드가 나오는데요. 이 카드가 나오면 이 사람이 행동을 하면서도 마음이 아주 확신에 차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게 보여요. 여러분에게 다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요, 동시에 여러 가지 생각과 걱정도 함께 올라올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연락해도 괜찮을까? 이 사람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 이런 생각들이 이 사람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행동은요, 조금 조심스럽고요, 탐색적인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는데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면서 천천히 접근하려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이 카드가 있으면 행동 자체는 나오지만요, 그 행동 속에는 약간의 불안과 망설임도 함께 섞여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여기서 소드 10번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카드는 이 사람이 결국에 이 마음속에서 어떤 한계 지점을 한번 지나게 된다는 걸 보여줘요. 계속 참기만 하고 생각만 하고 계속 마음을 눌러두는 상태가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지점에 닿는 거예요. 이 사람이 스스로 이렇게 생각만 하는 건 의미가 없겠다라고 느끼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오면요, 행동의 계기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마음속에서 계속 쌓여있던 감정이 한번 정리가 되면서 오히려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시기가 감정적으로 조금 힘들게 느껴질 수 있지만요, 동시에 더 이상 미루지 않게 되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스타 카드가 나오죠. 이 카드가 등장하면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스타는 희망, 회복, 그리고 다시 이어지는 에너지의 카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에는요, 여전히 남아있는 기대와 희망이 함께 들어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고 느끼는 사람이라면 굳이 다시 움직이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마음 한쪽에서 아직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 다시 이야기해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의 분위기는요, 생각보다 부드러울 가능성이 커요. 무거운 분위기보다는 좀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다시 연결을 만들어 보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매지션 카드가 나오면요, 이 사람은요, 결국 직접 움직이게 되는 흐름이 만들어져요. 이 카드는 생각을 행동으로 바꾸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마음속에서만 고민하고 있던 것들을 실제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큰 거예요. 연락을 먼저 한다던가, 대화를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던가, 뭐 우연한 계기를 만들어 보려고 한다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접점을 만들려고 할 수가 있어요. 매지션은 능동적인 카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결국에는요, 관계를 다시 움직여 보려는 시도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보여줘요. 그런데 마지막 카드가 컵 4번으로 나왔어요. 이 카드는 행동이 나오더라도요, 그 이후의 분위기가 아주 단순하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컵 4번은 감정이 완전히 열려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기도 해요. 이 사람이 먼저 행동을 했다고 해서 모든 감정이 바로 풀리거나 갑자기 관계가 뜨겁게 움직이기보다는 조금은 조심스럽고 차분한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어요. 대화가 이어지더라도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다시 살피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감정이 완전히 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를 다시 바라보는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행동은요, 분명히 나타났지만 그 이후의 분위기는 천천히 다시 맞춰지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해보자면요, 이 사람은 결국 마음속에 쌓여있던 감정을 계속 눌러두기만 하지는 못하게 돼요. 처음에는 참고 생각하고 혼자 정리를 하려고 애쓰지만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이 안에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는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결국 한 번은 행동을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 행동이 아주 뭐 극적이거나 큰 장면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생각보다 좀 자연스럽게 뭐 가볍게 말을 걸거나 뭐 안부를 묻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작은 행동 안에는요, 이 사람이 오랫동안 고민하고 참고 있던 마음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커요. 즉, 이 사람의 행동은요, 단순히 뭐 순간적인 충동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그런 감정이 한 번은 밖으로 나오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움직임은요,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연결이 되는 작은 문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그 행동 이후에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한번 관계 흐름 살펴볼게요. 먼저 첫 카드가 운명의 술바퀴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카드는 관계 흐름이 한 번은 확 바뀌는 시점을 의미를 해요. 그 사람이 먼저 행동을 하게 되는 순간에 두 사람 사이에 멈춰있던 분위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가능성이 큰 거예요. 이전까지는 서로 눈치만 보거나 마음은 있는데도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흐름이 멈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카드가 나오면요, 상황이 한번 돌아가기 시작을 해요. 예상하지 못했던 대화가 이어질 수 있고요.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다시 연결이 된 장면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이 카드는 두 사람 사이에 다시 흐름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완전히 끝난 상태라기보다는 타이밍이 다시 맞기 시작하는 흐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펜타클 3번이 나왔죠. 이 카드가 나오면요, 관계가 단순히 감정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서로 맞춰가려는 태도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대화가 좀 더 현실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서로의 상황이나 생각을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감정만 앞섰다면 이제는 이 관계를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함께 생각해보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펜타클 3번은 협력의 카드예요. 그래서 한쪽만 노력하는 관계라기보다는 두 사람이 조금씩 호흡을 맞춰보는 분위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요, 서로의 말이나 태도에서 이 사람이 관계를 진짜로 이어가 보려고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황 카드가 나오면서 이 관계의 분위기가 좀 더 진지해집니다. 교황은 관계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자연스럽게 관계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전에는 애매했던 관계였다면 좀 더 분명한 태도가 나타날 수 있고 서로 어떤 마음으로 관계를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대화가 이어질 수가 있어요. 교황은 장난스럽거나 가벼운 분위기보다는 차분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흐름에서는 관계가 좀 더 진지한 방향으로 자리 잡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여기서 펜타클 5번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카드는 두 사람 사이에 완전히 편안한 흐름만 이어지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줘요.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과정에서 서로의 마음 안에 남아있던 서운함이나 불안이 잠깐 올라올 수가 있고요. 예전에 있었던 감정이 완전히 정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다시 관계를 이어가면서 조심스러워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요, 두 사람이 서로를 좀 더 살피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카드는 관계가 끝난다는 의미보다는 감정적으로 조금 약해진 순간을 지나가는 카드에 가까워요. 이런 구간이 오히려 이 관계를 더 솔직하게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펜타클 6번이 나오면요, 이 관계의 균형이 다시 맞춰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카드는 주고받는 관계를 의미해요. 한쪽만 마음을 쓰거나 한쪽만 노력하는 관계가 아니라요, 서로가 서로에게 반응을 하고 마음을 나누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대화가 좀 더 편안해지거나 서로의 태도가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펜타클 6번은요, 관계 안에서 균형이 맞춰지는 카드예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생기면서 관계가 좀 더 안정적인 분위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펜타클 나이트예요. 이 카드는 속도가 빠르진 않지만요,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의미를 해요. 관계가 갑자기 확 달아오르기보다는 조금씩 차분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큰 거예요. 이 펜타클 나이트는요, 신중하게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의 카드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서로의 감정을 좀 서두르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관계를 안정적으로 만들어가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 카드가 마지막에 있다는 건 이 관계가 급하게 시작되기보다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보자면요, 처음에 이 운명의 수레바퀴에서 보이듯이 그 사람은요, 행동을 보인 이후 두 사람 사이의 흐름이 한번 크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멈춰있던 관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펜타클 3번이 이어지면서 두 사람은요, 서로의 생각과 상황을 좀 더 현실적으로 맞춰보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요. 감정만으로 이어지는 관계라기보다는 실제로 관계를 만들어가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교환 카드가 나오면서 이 관계는 점점 더 진지한 분위기를 띠게 돼요. 관계의 방향이나 그런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시기가 올 수 있고요. 중간에 펜타클 5번처럼 잠깐은 감정적으로 조심스러운 순간이 지나갈 수 있지만요, 그 흐름은 오래 이어지기보다는 관계를 다시 바라보게 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펜타클 6번에서 두 사람 사이의 균형이 맞춰지기 시작을 하고 서로의 마음이 좀 더 편안하게 오가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펜타클 나이트에서 이 관계는 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천천히, 하지만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자면요, 그 사람이 행동을 보인 이후에 두 사람 사이에는요, 다시 흐름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서로의 속도를 맞추면서 조금씩 안정적인 관계 형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조언점 카드 보고 마무리할게요. 먼저 컵 2번이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관계의 핵심이 결국에는 서로의 마음을 마주보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두 사람 사이에는요, 분명히 감정이 흐르고 있고 완전히 끊어진 관계라기보다는 서로를 의식하고 있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죠. 컵 2번은 그런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더 밀고 당기냐 이런 게 아니라 서로에게 마음이 닿는 순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조언은요, 상대 행동 하나하나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면서 마음을 소모하기보다는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거예요. 결국 관계는 두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요. 그리고 이어서 소드 4번이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지금 여러분에게 잠시 마음을 쉬게 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관계 안에서 생각이 많아지고 상대의 마음을 계속 추측하다 보면요, 스스로 지쳐버릴 수가 있어요. 지금 흐름에서는 너무 앞서서 결론을 내버리기보다는 잠시 마음의 긴장을 내려놓고 상황을 좀 더 여유 있게 바라보는 게 필요해 보여요. 소드 4번은 멈춤의 카드이지만요, 포기의 카드는 아니에요. 오히려 감정이 너무 소모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정리를 하고 균형을 찾는 시간을 의미를 해요. 마음이 조금 편안해질 때 관계의 흐름도 더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완즈 나이트인데요. 이 카드는요, 결국 관계 안에는 움직이는 에너지가 있다는 걸 보여줘요.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좀 감정이 완전히 멈춰있는 관계라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관계로 나타났어요. 완즈 나이트는 그런 흐름 속에서 용기와 행동 에너지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조언은요, 너무 두려워하거나 스스로를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이 온다면요, 그 감정을 너무 억누르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해요. 때로는 관계가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이기도 하고요, 예상치 못한 순간에 흐름이 바뀌기도 해요. 완즈 나이트는요, 그런 변화의 순간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이나 느낀 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채널을 운영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상황에 맞는 더 깊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고정 댓글에 안내된 1대1 상담 링크 통해서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 대한 그 사람 속마음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첫 카드가 완즈 킹으로 시작이 됐어요. 이 카드가 첫 장에 나왔다는 건요, 이 사람이 여러분을 꽤 강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가볍게 스쳐가는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마음이 움직이는 대상으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완즈 킹은요, 관심과 끌림이 분명한 카드예요. 여러분의 매력이나 분위기 혹은 사람 자체에서 느껴지는 에너지가 이 사람에게 꽤 강하게 들어왔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요, 속으로는 여러분을 계속 의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 카드가 속마음 자리에 있는 건요, 이 사람 안에서 이미 감정이 분명하지만 그걸 바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태는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소드 5번이 나오죠. 이 카드가 들어오면요, 이 사람 마음 안에는 끌림과 함께 자존심도 같이 자리하고 있다는 게 보여요.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면서도 쉽게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거나 먼저 약한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이나 반응에 속으로는 꽤 신경을 쓰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카드가 있으면 마음이 없어서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예민해지고 더 조심스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사제가 나오면서 이 사람의 감정이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깊다는 게 드러나요. 여사제는 말하지 않는 감정의 카드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을 쉽게 표현하기보다는 속으로 오래 느끼는 타입일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의 말이나 분위기, 관계의 그 미묘한 공기까지도 조용히 읽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좀 차분하고 조용해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여러분을 꽤 많이 의식하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소드 4번이 나오면서 지금 이 사람은 그 감정을 바로 행동으로 옮기기보다는 잠시 멈춰서 바라보고 있는 상태라는 게 보여요. 여러분에게 마음이 없어서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거죠.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지금 움직이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조금 느리거나 반응이 애매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행맨 카드가 이어지면서 그 이유가 더 분명해지는데요. 이 사람은 지금 마음은 있지만 쉽게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태일 수 있어요. 상황 때문일 수도 있고 생각이 너무 많아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여러분을 계속 의식하고 있으면서도 행동은 자꾸 멈추게 되는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좀 다가올 것 같다가 멈추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마지막 카드가 컵 나이트로 나왔는데요. 이 카드가 마지막에 있다는 건 이 사람 마음의 끝에는요, 결국 여러분에게 다하고 싶은 감정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컵 나이트는 다정한 감정, 그리고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조심스럽고 멈춰있는 모습이 보여도 마음의 방향 자체는 여러분 쪽을 향해 있을 가능성이 커요. 이 사람 안에는요, 여러분과 더 부드럽게 이어주고 싶고 감정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면요, 완즈킹에서 보이듯이 이 사람은 여러분을 꽤 강하게 의식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소드 5번처럼 그 감정 안에는 자존심과 긴장감도 함께 들어가 있어서 쉽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사제가 나오면서 그 마음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깊게 자리하고 있고요. 다만 소드 4번과 행맨처럼 지금은 생각이 많고 상황을 살피느라 행동이 조금 멈춰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좀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마지막에 컵 나이트가 보여주듯이 이 사람 마음의 방향은요, 결국 여러분에게 다하고 싶은 쪽으로 향해 있어요. 정리하자면요, 이 사람의 속마음에는요, 분명히 여러분을 향한 감정이 있어요. 다만 그 마음을 쉽게 표현하지 못할 만큼 생각과 자존심, 상황이 함께 얽혀있는 상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 상태인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카드가 펜타클 에이스로 시작을 했어요. 이 카드는 지금 이 사람 주변에 새로운 가능성이나 시작의 기운이 들어와 있다는 걸 보여줘요. 꼭 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일이나 현실적인 상황에서 어떤 변화나 기회가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요, 지금 자신의 현실이나 앞으로의 방향을 좀 더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요, 이 카드가 마음의 문이 완전히 닫혀 있는 상태는 아니란 점이에요. 오히려 새로운 흐름이나 관계의 가능성을 받아들일 여지가 있는 상태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요, 완전히 뒤돌아서는 상태라기보다는 어떤 새로운 흐름을 고민하고 있는 시기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컵 나이트가 나왔죠. 이 카드가 나오면요, 이 사람 마음 안에는 여전히 감정적인 움직임이 남아있다는 걸 보여줘요. 컵 나이트는요, 감정이 살아있는 카드예요. 누군가를 향해서 마음이 움직이거나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충동이 안에서 계속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겉으로는 좀 차분해 보일 수 있어도 마음 안에서는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는 아닐 가능성이 커요. 오히려 누군가에게 다정하게 다하고 싶은 마음, 감정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아직 살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현재 마음은요, 완전히 현실적으로만 향해 있다기보다는 감정과 현실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보 카드가 나오면서 이 사람 마음 안에는요, 한편으로는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도 함께 들어와 있다는 게 보여요. 바보 카드는 가볍고 자유로운 에너지의 카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지금 무언가를 너무 무겁게 붙잡기보다는 다시 가볍게 시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예전처럼 복잡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관계를 바라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그냥 한번 연락해볼까? 이런 생각이 문득 올라올 수도 있고요. 이 카드가 있으면요, 마음이 완전히 닫혀있는 상태라기보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서 열려있는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즈퀸이 나오면서 이 사람의 시선이 꽤 분명하게 향해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도 보여요. 완즈퀸은요, 매력과 존재감이 강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 카드가 나오면 이 사람이 마음속에서 계속 의식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일 수가 있고요. 여러분의 태도나 분위기 혹은 사람 자체가 이 사람에게 꽤 강하게 인상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지금 자신의 상황을 정리를 하면서도 동시에 여러분 같은 존재를 마음속에서 계속 의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펜타클 페이지가 나오면서 이 사람의 태도가 조금 더 분명해져요. 이 카드는 천천히 배우고 천천히 확인을 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지금 감정을 바로 크게 표현하기보다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커요. 상대의 반응을 보거나 관계의 분위기를 살피거나 좀 더 확신이 생길 때까지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요, 완전히 행동으로 뛰어드는 상태라기보다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살피고 있는 단계에 가깝습니다. 마지막 카드가 완주 9번이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이 사람이 마음 안에서 꽤 많은 생각과 고민을 이미 지나온 상태란 걸 보여줘요. 어쩌면 이전에 감정적으로 지쳤던 경험이 있었을 수 있고요. 관계 안에서 상처를 조심하고 있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마음을 열기보다는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한 번 더 조심하는 태도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완전히 마음을 닫은 상태라기보다는 조금은 경계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전적으로 한번 정리해보자면요, 지금 이 사람은 펜타클 에이스처럼 자신의 현실이나 새로운 흐름을 바라보고 있는 시기에 있어요. 그 안에서 컵 나이트처럼 감정도 여전히 살아있고 누군가에게 다하고 싶은 마음도 완전히 사라진 상태는 아니에요.
그리고 바보 카드가 나오면서 이 사람 마음 안에는요, 다시 가볍게 시작해보고 싶은 생각도 함께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완주 퀸처럼 이 사람에게 강하게 의식되는 존재가 있을 가능성이 보이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이 펜타클 페이지와 완주 9번처럼 이 사람은 지금 당장 크게 움직이기보다는 상황을 좀 더 살피고 있는 단계예요. 감정이 없는 상태라기보다는 조심스럽게 확인하고 있는 흐름에 가깝습니다. 정리하자면요, 지금 이 사람은 완전히 멀어진 상태라기보다는 자신의 상황과 감정을 동시에 좀 정리를 해보면서 천천히 관계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는 시기로 보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결국 못 참고 여러분에게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카드가 심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 카드는 마음속에서 계속 미뤄두던 감정이나 생각이 어느 순간 다시 올라오는 순간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은요, 여러분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했던 감정이 다시 떠오르거나 이 관계를 그냥 이렇게 끝내도 되는 걸까? 같은 그런 생각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심판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라기보다는 마음 깊은 곳에서 다시 한번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을 뜻해요. 그래서 이 사람 안에서는 어느 시점에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다시 또렷하게 떠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월드 카드가 나왔죠. 이 카드는요, 관계 안에서 하나의 사이클이 정리되는 순간을 의미를 해요. 이 사람은 어느 순간 스스로 결론을 내리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계속 애매하게 두는 것보다는 이 관계를 한번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다시 제대로 이어가 보거나 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흐름인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요, 마음속에서 이제는 확실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계속 미루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차 카드가 나오면서 그 생각이요, 결국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보입니다. 전차는 움직이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속에서 결정을 내린 이후에는요, 생각보다 빠르게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연락을 하거나 대화를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거나 직접 만나보자는 식의 움직임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생각만 하고 멈춰 있었다면요, 이 시점에서는 스스로 방향을 정하고 한번 움직여보려는 에너지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오면요, 이 사람이 결국에는 한 번은 직접 행동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드 에이스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요, 말을 꺼내는 카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연락을 하거나 대화를 시작하게 된다면요, 생각보다 솔직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동안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이나 감정을 직접 말하려고 할 수도 있고요. 이 카드가 나오면요, 단순한 안부의 연락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대화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부분을 꺼내보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아주 단순하게만 흘러가진 않아 보이는데요. 이 소드 7번이 나오면 이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전부 다 드러내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려는 모습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더라도 좀 바로 속마음을 말하기보다는 가볍게 시작을 하거나 분위기를 살피면서 접근할 가능성이 있어요. 상대의 반응을 먼저 보려는 태도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이 카드는 계산적인 카드라기보다는 상대의 반응을 살피면서 움직이는 카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완주 5번이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두 사람 사이의 대화가 시작되면 감정이 조금 부딪히는 순간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이나 서로의 생각이 나오면서 작은 의견 충돌이나 긴장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완주 5번은요, 관계가 끝나는 충돌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이 드러나면서 관계의 분위기가 움직이는 카드예요. 그래서 오히려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입장을 알게 되는 과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 안에서는 이 심판처럼 여러분과의 관계를 다시 떠올리는 순간이 찾아올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월드카드처럼 더 이상 애매하게 두기보다는 이 관계에 대해서 스스로 결론을 내려야겠다는 생각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마음이 정리가 딱 되는 순간 전차 카드처럼 행동으로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연락을 하거나 대화를 다시 시작하려는 시도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드 에이스처럼 그 과정에서 솔직한 얘기가 나오거나 의미 있는 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다만 소드 7번과 완주 5번처럼 처음부터 모든 감정이 부드럽게 풀리기보다는 서로의 반응을 살피거나 작은 긴장감이 오가는 순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정리하자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은요, 결국 마음속에 쌓여있던 생각을 더 이상 미루지 못하고 한 번은 행동으로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그 행동은요, 두 사람 사이의 흐름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그 행동 이후에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계 흐름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펜타클 퀸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관계의 분위기가 생각보다 차분하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인 이후에 두 사람 사이 분위기가 처음에는 좀 더 부드럽게 풀릴 가능성이 있어요. 감정적으로 크게 흔들리는 흐름이라기보다는 서로의 상황이나 생각을 좀 더 이해하려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펜타클 퀸은 안정감이 있는 카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다시 대화가 이어지거나 서로를 좀 더 편안하게 바라보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관계가 급하게 타오르기보다는 좀 더 차분하게 이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이 달 카드가 나오면서 관계 안에 조심스러운 감정도 함께 나타나요. 이 카드는 마음속에 있는 불안이나 확신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다시 연결이 되더라도요, 처음부터 모든 감정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기보다는 서로의 마음을 좀 더 살피는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특히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관계가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서로가 서로의 반응을 좀 더 유심히 바라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즈 8번이 나오면서 이 관계의 분위기가 갑자기 빠르게 움직이는 순간도 나타나요. 이 카드는 연락이나 대화가 빠르게 이어지는 흐름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 사람이 먼저 행동을 보인 이후에는요, 대화가 생각보다 활발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동안 멈춰있던 분위기와는 다르게 갑자기 연락이 자주 오거나 대화가 길어지는 순간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계의 흐름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속도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지션 카드가 나오면서 이 관계 안에서 다시 시작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 매지션은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려는 에너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단순히 연락만 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를 다시 만들어 보려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대화를 더 이어가려고 하거나 관계를 더 가까워지게 만들기 위한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요, 관계의 가능성이 다시 살아나는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드 킹이 나오면서 이 관계 안에는 이성적인 태도도 함께 나타나요. 그래서 감정만으로 관계가 흘러가기보다는 서로 상황을 좀 더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순간이 올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서로의 생각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장면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 카드가 나오면 관계 안에서 이 감정뿐만이 아니라 생각과 기준도 함께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두 사람이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게 되는 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완전 5번이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이 조금 부딪히는 순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관계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동안 쌓여있던 생각이나 감정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의견 차이나 긴장감이 생길 수가 있고요. 하지만 완주 5번은 관계가 깨지는 충돌이라기보다는 서로의 생각이 드러나면서 관계가 좀 더 현실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과정에 가까워 보입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자면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인 이후에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요, 이 펜타클 퀸처럼 비교적 차분하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서로를 다시 바라보게 되면서 관계의 분위기가 좀 더 편안해지고요. 다만 달카드처럼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확신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서로의 반응을 좀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완즈 8번처럼 어느 순간 관계의 흐름이 빠르게 움직이는 장면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연락이나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멈춰있던 분위기가 좀 풀리는 걸로도 보이고요. 그리고 매지션 카드처럼 이 사람은 관계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려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이 소드 킹과 완즈 5번처럼 그 과정에서 서로의 생각이나 감정이 드러나면서 작은 긴장감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요. 그 사람이 행동을 보인 이후에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지만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확인하면서 관계의 방향이 조금씩 만들어져 가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흐름 속에서 상황별로도 한번 살펴볼게요. 일반적인 관계라면요, 서로 마음이 완전히 닫혀있는 관계라기보다는 다시 대화가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풀릴 가능성이 있어요. 처음에는 좀 조심스럽지만요, 시간을 두고 서로의 생각을 확인하면서 관계의 방향이 다시 잡혀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짝사랑 중이라면요, 이 사람이 여러분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흐름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확신이 없어서 좀 조심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요, 대화를 계기로 조금씩 여러분을 더 알아가려는 분위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썸 관계라면요, 애매하게 이어지던 분위기가 어느 순간 대화를 통해서 더 분명해질 수가 있어요. 서로 마음을 살피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관계가 좀 더 가까워지거나 방향이 정리가 되는 순간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애 중인 분들이라면요, 그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생각들이 대화를 통해서 한 번은 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감정이 부딪히는 순간이 지나더라도 그 서로를 이해하려는 과정이 이어지면서 관계의 균형이 다시 맞춰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단절된 관계라면요, 다시 연결되는 순간이 오더라도요, 처음부터 예전처럼 편안하진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확인을 하면서 관계의 흐름이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조언점 카드 보고 마무리해 볼게요. 먼저 펜타클 3번이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관계를 혼자 끌고 가려고 하기보다는 서로의 호흡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리딩 흐름을 보면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라기보다는 타이밍과 상황 때문에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었죠. 그래서 이 관계는요, 한 사람이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서로의 반응을 보면서 조금씩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해 보여요. 너무 앞서서 결론을 내려버리기보다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더 여유 있게 바라보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절제 카드가 이어지는데요. 이 카드는 지금 여러분에게 균형과 여유가 필요하다는 조언을 주고 있어요. 상대 행동 하나하나에 마음이 크게 흔들리기보다는요, 관계의 흐름을 좀 더 넓게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감정이 너무 앞서면요, 오히려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절제 카드는 관계를 서두르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지금 이 관계는요, 빠르게 결론이 나는 흐름이라기보다는 서로의 속도를 맞추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질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컵 5번인데요. 이 카드는 마음속에 남아있는 아쉬움이나 상처를 너무 크게 붙잡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해요. 관계 안에서 서운했던 순간이나 기대했던 만큼 되지 않았던 기억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컵 5번은요, 잃어버린 것만 바라보지 말고 아직 남아있는 가능성도 함께 바라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요, 과거의 감정에 너무 오래 머물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의 흐름을 좀 더 편안하게 바라보는 태도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흐름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 사람 마음은 완전히 닫혀있는 상태라기보다는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로 보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한 번은 행동으로 움직이게 되고 그 행동을 계기로 두 사람 사이의 흐름이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그 이후의 관계는요, 급하게 결론이 나기보다는 서로의 마음과 상황을 확인하면서 조금씩 방향이 만들어지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보였어요. 그래서 혹시 오늘 리딩을 들으면서 특정한 사람이 떠올랐다면요, 아마 여러분 마음 안에서도 이미 그 관계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리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이나 느낀 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채널을 운영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상황에 맞는 더 깊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고정 댓글에 안내된 1대1 상담 링크 통해서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미팅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